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 부동산 TV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 옆에 함께 해주시는 융자 전문인께서 다른 분이 오셨습니다. 최윤석 융자 전문인께서 오셨는데, 앞으로 이제 BDS 채널에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도와주시기로 이제 하셔가지고 오늘 첫 촬영입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융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애틀란타 BDS 첫 촬영 같이 해주셨는데 한번 소감 한번 한마디 해주세요. 굉장히 긴장되니까요.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좀 아까 말씀드렸는데 최윤석 융자 전문인은 2004년서부터 애틀란타에서 지금 벌써 16년째 융자, 그렇네요. 네, 융자 하시고 베테랑이십니다. 그래서 융자 관련해가지고 융자뿐만 아니라 저희 애틀란타 BDS 채널이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보험이라든지 법적인 거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뭐 집 관련해가지고 혹은 또 다른 뭐 융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재해석해가지고 쉽게 설명드리는 영상이니까 앞으로도 융자 관련해가지고 조금 업데이트라든지 뭐 이런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준비해 주시고 다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촬영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많이 질문을 받고 또 연락을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특히나 주택 쪽에 뭐 상업 부동산 투자도 있지만 주택 레지덴셜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식의 투자 부동산 물건들이 매물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장단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아틀란타의 경우에는 집값 대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수익률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네. 네. 재밌는 거는 저희 여기 조지아 같은 경우는 집 가격 대비에 렌트 수익률이 높은 주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가지고 투자하시는 분,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는 아직도 매력이 많은 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타주 큰 도시라든지 타주 이렇게 렌트 수입 비율 대 집 가격 대비 수입 비율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수입 비율이 조금 더 높은 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들 많이 궁금해 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우선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융자를 통해서 투자 부동산을 매입을 하실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현금을 통해서 금융권이 없이 현금을 통해서 매입하실지를 먼저 가장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를 통해서 만약에 투자 부동산을 구입을 고려를 하신다 하면은 융자 쪽에서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 팁이라든지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융자를 통해서 만약에 투자 매물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면요. 타운홈도 마찬가지고 컨도미니엄도 마찬가지고 HOA에서 네. 이제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로 사실 수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융자도 받으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융자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만약 융자를 받으셔가지고 이런 투자용 부동산을 매입을 계획을 하신다 하시면은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만약 융자를 받으실 경우에 융자를 통해 매입하실 경우에는 월 렌트 수입이 몰기지 페이먼트 이상이 되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비교를 항상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융자를 받으실 때에는 렌탈 수입의 75%밖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점. 네. 플러스 6개월에 대한 페이먼이 증명이 돼야 된다는 네. 은행 잔고에 있어야 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그래서 거를 먼저 미리 파악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융자를 통해서 이렇게 투자 부동산을 매입하실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건이 은행에서 보는 조건이 6개월치 페이먼이 예치가 돼 있어야 그렇죠. 된다.
네, 거기에서도 이제 한 가지의 심사 기준 중에서도 한 가지였고요. 또 다른 거를 고려하실 부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셀러스 마켓이기 때문에 예전에 서프라임 때 가능했죠. 저희가 2006년에서 2007, 8년까지만 해도 단기 투자 목적으로 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많이들 하셨죠. 네, 그렇게 오래된 집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먼을 못 내는 집 혹은 차압 집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고쳐서 파신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기다렸다가 바로 단기간에 이렇게 파셔가지고 그 차액을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그런 형태의 투자도 많으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고요. 맞아요. 네, 그 반면에 이제 중장기 투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임대 수익이 나는. 네, 임대 수익이 나는 먼틀리 페이먼을 통해서 이 캐시플로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하시는지 이런 두 가지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거는 만약에 단기 투자를 이렇게 플리핑을 하실 경우에는 이자를 몰기지를 받으신다 하면은 이자율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율도 얼마의 이자를 적용이 받을지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거기 이제 리페어를 하셔가지고 수리를 하셔가지고 다시 되파실 경우에 그 수리 비용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장기 이렇게 렌트 수입을 렌트 임대 사업을 고려를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렌트 프로퍼리를 집을 직접 관리를 하실지 아니면은 저희 같은 이런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서 하실지. 네, 그렇죠. 전문적인 매니지먼트 컴퍼니를 통해서 의뢰를 하실지 이런 것도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네.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이제 렌트 수입을 만약에 생각하신다 하시게 되면은 들어오시는 세입자 테넌트 분도 어느 정도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테넌트가 있음으로써 렌트 수입이 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역 특징상 어떤 형태의 어떤 이런 테넌트 세입자가 들어올지도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미리 파악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군이 중요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장기 렌트 가능성이 있고요. 맞습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 혹은 어떤 또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단층집이라든지 이런 은퇴하신 노년층이 조금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렌트가 수익률이 네, 수익률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또 장점으로 보기에는 집의 손상이 조금 아무래도 덜 가는 게 예, 그런 부분도 또 현실적으로 또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주택을 이렇게 매입을 하시면은 투자용 주택 매입 가격 비율 대 렌트비 비율을 임대료. 네, 임대료를 고려를 하시는 게 곧 이게 캐시플로우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어느 정도 나냐를 분석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같은 30만 불짜리 집이어도 이제 렌트 수익률이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는데 매매가는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30인데 지역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뭐 타운하우스라든지 싱글하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군에 따라서도 렌트 저희가 예상하는 렌트 시세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한현 부동산 에이전트 분이 또 잘 도와주시는 거고요. 네, 저희가 이런 분석이라든지 파악 같은 거는 저희 또 부동산 전문인이 미리 이제 진행 전에 해드려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조금 연식이 있는 집을 매입을 하실 경우에는 수리 비용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소유를 하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수리 비용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투자용 매물을 구입하실 때에는 이런 점들을 굉장히 비교하시고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무조건 가격을 보시고 투자용 부동산을 생각을 하시면은 나중에 또 예상치 못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거주용이랑 투자용이랑은 가장 기본적으로 틀린 게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가장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하시되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넷 인컴 그렇다면은 수익률
렌트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실 적에 수익률이 이제 수익이라 하면은 먼틀리 렌트. 렌탈 인컴이 되겠죠. 네, 렌트 인컴이 이제 수익이 되는데 반면에 나가는 지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웬만한 분들은 네. 도대체 내가 집을 사면 투자용으로 사면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그쵸.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투자용 집을 매입을 하시든 아니면 거주용을 하시든 가장 기본적으로 보험료. 보험료. 네, 주택 보험료가 들고요. 그 다음은 좀 아까 언급드렸던 만약에 매니지먼트 회사를 의뢰를 해서 관리를 하신다면은 매니지먼트 피가 들겠고요. 관리 비용. 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싱글 하우스라든지 타운하우스 뭐 형태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 집이 속해 있는 동네 안에 HOA, 홈 오너스 어소시에이션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HOA가 있는 경우에는 다달이 혹은 쿼터, 네, 분기별로 혹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불되는 HOA fee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HOA fee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property tax. 프로퍼티 텍스. 네, 재산세. 재산세죠. 네, 융자가 있든 없든 현금으로 매입을 하시든 재산세는 카운티 랑 또 주정부에서 이제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재산세가 이제 비용 부분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관리 비용이 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도대체 투자 매물을 사면 네. 관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네, 관리 비용이라는 거는 이제 좀 아까 언급드렸던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 네, 매니지먼트는 집집마다 틀리는데 보통적으로는 뭐 미국 회사 혹은 저희 회사 아니면은 다른 뭐 타 회사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보통 경우에는 이렇게 플랫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100불이라든지 150불 혹은 렌트비의 한 6% 정도, 6%에서 7% 정도를 피를 차지한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장기 투자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고려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이제 직접적인 수익률에 영향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예상을 하시는 게 맞으시고요.